대체 왜 북극에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북극권 8개 국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국가에서 옵서버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신청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북극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북극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건데요. 원래 미국 알래스카는요,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1876년에요, 미국이 1제곱킬로미터당 $5로 알래스카 땅덩어리를 구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하나 2조 원이에요. 2조 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감이 안 오죠. 2020년도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200조 원이에요. 500조 원인데 500조 원에서 2조 원의 가치로 알래스카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17배거든요. 그 하나의 그 땅덩어리로 구매할 수 있다?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여론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니 저 쓸모도 없는 얼음 땅덩어리를 왜 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야 하면서 당시 이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무장관이 스워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워드의 이름을 따서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 1800년대 후반부터 알래스카에서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금강 발견되죠. 석유 발견되죠. 천연가스 발견되죠. 구리 발견되죠. 엄청난 자원 가치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골드러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져요. 지금까지도 알래스카는요, 주민의 주민 소득이라든지 그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지금 현재는 3월에 한 날을 지정해서 스워드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고, 지금은 스워드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스워드의 선경 지명을 기리는 날을 하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북극을 21세기의 콜드러시라고도 불러요. 지금 북극에 지금 저 지도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전 세계 석유자원 매장량의 10%가 북극에 있고요. 22%의 석유 자원이 아직도 미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400개의 육상 유전도 개발 중이죠. 이 돈 냄새를 맡은 중국,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래서 북극 연안국 위에 중국, 일본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러시아, 그린란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자원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극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이 되자 국가 간의 갈등도 점점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지도,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그쵸? 올해 초였을 거예요. 3월 달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에버그리노가 한가운데를 막아서 멈춰서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수에즈 운하는요, 안 보이기는 한데 세계 해운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요, 평균 51척의 배가 이 운하를 통과를 합니다. 세계 해운 원유 수송량의 전체의 10%, LNG 물동량의 8%를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교역을 하고 있죠. 이런 곳이 막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 여론에서 엄청 기사가 나왔어요.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힘으로써 해운 운임이 당연히 올라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커피값이 높아질 것이다. 뭐가 올라갈 것이다. 엄청난 나비 효과로 나타날 거라는 전망 기사가 있었고, 현재 다행히 며칠 만에 복구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배상 책임 문제라든지 그거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왜 꺼내냐면, 수에즈 운하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수에즈 운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지 말고 다른 길목으로 가면은 이렇게 막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대체 항로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부산 보이시죠? 부산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저렇게 이용을 해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시작이 되면서 북극해 해빙,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해요.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걸 바로 북극 항로라고 하고요. 위쪽으로 가는 게 북서항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북동항로. 보통은 두 개를 합쳐서 북극 항로라고 일컬어요. 근데 북극 항로는요, 우리가 밑으로 가는 것보다 위로 가게 되면 운항 일수를 10일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가 있는데 30분짜리 타겠어요? 3시간짜리 타겠어요? 당연히 30분짜리 타겠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 북극 항로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얼음이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1년 중에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현재 그것도 이용을 하려면 쇠빙 에스코트 선을 이용을 해서 얼음을 깨서만 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로 유럽으로 갈 때 물건을 실어서 내려놓죠. 그럼 빈 배가 와서는 안 돼요. 저기서도 뭔가 물건을 싣고 건너 내려오면서 도착을 해야지 이제 경제성이 맞는데, 현재까지 북극 항로는 우리나라에서 저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물동량이 많이 창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아직은 북극 항로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요, 북극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자 환경이 점점 악화되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북극의 동물들을 지켜야 돼요. 환경을 지켜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 맨날 보는 빙하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북극곰, 그런 사진들을 보내게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북극 동물들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북극에는요, 훨씬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당연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극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북극 사람들, 원주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북극권 국가의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색 점 보이시죠? 빨간색 점이 많을수록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 위쪽에 보면 알래스카 보이죠?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쪽. 그 다음에 핀마크라고 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린란드는 특이하게 다 해안가 주변으로 빨간 점이 위치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위쪽이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가장 척박한 환경인 뭐 사하공항부터 시작해서 축치해 부분, 사람들이 조금씩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 파란 색깔 항로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북극 항로 노선이고요. 연두 색깔 부분은 습지 보호구역,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른쪽 지도 볼게요. 오른쪽 지도는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북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붉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소율이 큰 거를 말해요. 지금 보면 딱 봐도 러시아의 저 위쪽에 축치해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붉은색이 진하죠. 이쪽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정말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거에 눈에 보일 거예요. 사실 북극 원주민뿐만 아니라 북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북극의 원주민들은 각각 자기 나라, 자기 종족의 언어라든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북극권에 보통 약 400만 명이 거주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 원주민은 약 10%가 넘는 5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주민들은 40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북극 원주민의 언어 감소 현황인데요. 언어 감소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선생님이 일하는 곳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북극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북극권에 있는 원주민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한 10일 정도 같이 교류하면서 북극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중 한 명이 러시아에 온 원주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할머니와 대화를 못한다고 해요. 자기 할머니는 원주민 언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학교에서 원주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러시아어만 배운 거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점점 언어가 소통이 끊겨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북극 원주민 사회 문제로 하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 어린이 사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러시아의 네네츠족, 이 러시아의 뭐 윌타족이라든지 노르웨이 사미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사미족입니다. 또 알래스카의 그이친족도 있죠.